살다 보면 퇴직금도 깨먹는 판에 연금 저축 꾸준히 절대로 쉽지 않다. 푼돈이라도 아껴서 꼭 연금 저축하세요. 1. 퇴직금? 그거 깨먹기 딱 좋지. 솔직히 말해서 퇴직금 갖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당장 아이 학원비 내야지, 갑자기 차 수리해야지, 뭐 하나 삐끗하면 퇴직금에 손이 먼저 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퇴직금 받자마자 빚 갚고 가족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금방 바닥 나더라고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했을 때 쓰는 돈인데 그 전에 다 써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사례 1 김대리 퇴직금으로 빚 갚고 남은 건 쥐꼬리. 우리 회사 김대리가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퇴직금 받자마자 그동안 쌓인 빚부터 갚았는데 남은 돈이 몇 푼 안 되더래요. 그 돈으로 생활하려니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고 미래는 더 막막하고 결국 김 대리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답니다. 퇴직금 믿고 흥청망청 쓰다가는 김 대리처럼 고생길 열리는 거예요. 이 연금? 그거 푼돈 아니야? 젊을 때는 연금이 푼돈처럼 느껴지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넣어봤자 티도 안 나고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묶어두냐 싶고. 하지만 푼돈이라고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마법 같은 녀석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푼돈 같아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례 2 박 과장 푼돈 모아 목돈 만들다. 우리 회사 박 과장님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저축을 꾸준히 했대요. 처음에는 월급에서 10만 원씩 넣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푼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돈을 모으니까 이제는 꽤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했더라고요. 박 과장님은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계세요.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박 과장님처럼 꾸준히 모아보세요. 나중에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3. 꾸준히? 그게 제일 어렵지. 연금 저축 시작하는 건 쉽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 날마다 돈 넣는 거 깜빡하기도 하고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면 연금부터 깨기도 하고. 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습관처럼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3 최 부장, 작심삼일 극복하고 연금 부자 되다. 우리 회사 최 부장님은 연금 저축 시작했다가 몇 번이나 실패했대요. 처음에는 의욕 넘쳐서 시작했지만 몇 달 못 가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어요. 월급날에는 무조건 연금부터 넣고 돈 쓸 일 생겨도 연금은 절대 깨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니까 이제는 연금 넣는 게 습관처럼 몸에 뱉더라고요. 최 부장님은 덕분에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이제는 퇴직 후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답니다. 작심삼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최 부장님처럼 연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4. 푼돈이라도 아껴서 꼭 연금 저축하세요. 지금까지 퇴직금 깨먹는 이야기, 연금 푼돈 무시하는 이야기,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푼돈이라도 아껴서 꼭 연금 저축 시작하세요. 푼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커피 한 잔 값, 담배 한 갑 아껴서 연금에 넣어보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습관처럼 돈을 모으세요. 월급날에는 무조건 연금부터 넣고 돈 쓸 일 생겨도 연금은 절대 깨지 마세요. 작심삼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 돈 없으면 현실입니다.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할까요?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돈 없으면 서러운 노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눈치 보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 설치는 그런 노후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후 2030년 동안 매달 20만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억? 너무 막막하다고요? 물론 5억이라는 숫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모으는 꿀팁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푼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세요. 예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연금에도 가입하세요.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 왜 실패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노후 준비 실패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하기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후 준비 실패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1. 인간의 심리적 특성.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인간은 당장의 만족을 미래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소비를 선택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미루게 만듭니다. 쌍곡선 할인 하이퍼발릭 디스카운팅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먼 미래의 노후보다 당장의 욕구 충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낙관적 편향 아프터미즘 바이어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노후 준비를 미루는 주된 원인입니다. 2. 사회-경제적 요인. 저성장 시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은 노후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고용 불안 비정규직 증가, 조기 퇴직 등 고용 불안정은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장수 리스크 기대. 수명 증가는 노후 생활 기간을 늘리고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를 증가시킵니다. 3. 정보 부족 및 인식 부족. 금융 문맹.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은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잘못된 투자나 금융 사기로 인해 노후 자금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기타 요인. 가족 부양 부담. 자녀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등 가족 부양 부담은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노후 자금 계획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 실패는 개인의 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편향, 낙관적 편향 등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금융 지식을 쌓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